당신이 무심코 복용하는 이 영양제, 사실 몸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혹시 지금도 뼈 건강, 혈관 청소, 면역력 강화하려고 영양제 드시고 계신가요? 그중 5가지만 잘못 선택하면 간이나 심장이 먼저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은 병원보다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영양제를 먼저 고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몸에 좋다고 믿고 먹는 그 제품들이 실제로는 심장마비, 심부전, 혈전, 간 손상 같은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약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이 겹치기 쉽고, 가장 흔한 5가지 영양제 중 일부는 의사들도 주의하라고 경고할 정도로 치명성이 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복용을 중단하거나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통증보다 훨씬 무서운 결과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영양제는 신문, TV, 광고에서 좋다는 말만 듣고 드시는 경우가 많지만 복용시간, 용량, 체질, 기존 질환과 맞지 않으면 조용히 몸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영상은 불안만 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각 영양제가 왜 위험한지,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무엇으로 대체해야 안전한지까지 3분 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채널 돌리시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을 계속 키우게 됩니다. 끝까지 보셔야 지금 먹는 것이 내 몸에 맞는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복용하는 칼슘 보충제, 특히 과다 섭취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하루 한 알씩 먹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사실 칼슘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뼈가 튼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다 섭취는 몸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가장 큰 위험은 심혈관 질환입니다. 과도한 칼슘 보충제를 먹으면 혈액 속 칼슘 농도가 갑자기 올라갈 수 있는데 이때 심장이나 혈관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특히 중년 여성분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제를 먹으시는 분들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동시에 올라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실제로 몇몇 논문에서는 장기간 고용량 칼슘제를 복용한 경우 심장 질환이나 혈관 석회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장 문제입니다. 과도한 칼슘은 신장 결석이나 고칼슘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장에 돌이 생기거나 칼슘이 너무 많아지면 신장 기능이 점점 떨어질 수 있죠. 결국 뼈 건강을 위해 먹던 보충제가 심장과 신장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칼슘을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권장량은 800에서 1000mg 정도입니다. 식사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면 굳이 보충제를 매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칼슘을 먹을 때는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뼈로 잘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칼슘제만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은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 뼈째 먹는 생선,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통해 칼슘을 섭취하면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변에 관절이나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그리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중노년층이 흔히 오해하는 건강 상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 건강이나 피부, 면역력 강화를 위해 비타민 E를 챙겨 드십니다. 특히 중노년층에서는 눈이 침침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졌다, 감기에 자주 걸린다는 이유로 비타민 E를 고용량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많이 먹으면 좋다는 생각은 실제로 몸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타민 E는 우리 몸에서 시력 유지, 피부 건강, 면역력 강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다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비타민 E를 장기간 고용량으로 복용한 사람들에게서 간 기능 이상, 두통, 피로, 식욕저하, 탈모, 뼈 통증까지 나타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한 임상 연구에서는 하루 권장량의 10배 이상을 장기간 복용한 50대 이상의 여성 그룹에서 간 효소 수치 상승과 지속적인 피로감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타민 O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쌓이면 쉽게 배출되지 않습니다. 즉 단기간에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아도 장기적으로 조금씩 섭취해도 몸에 부담이 쌓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간과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 중노년층에게는 이 점이 더욱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비타민 O를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바로 자연식품 중심 섭취입니다. 당근, 시금치, 단호박, 고구마 같은 채소에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비타민 O가 자연스럽게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눈 건강과 피부 건강, 면역력 유지에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고용량 캡슐과 달리 과다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 임상 연구에서도 식품을 통한 비타민 A 섭취는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식품을 통한 비타민 A 섭취와 혈중 농도를 조사했는데 대부분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유지되었고 간 기능 이상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고용량 캡슐을 복용한 그룹에서는 간 수치 상승, 두통, 피로 등의 부작용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비타민 O는 단독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D, E, K 등 다른 영양소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특히 중노년층은 여러 가지 영양제를 함께 복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타민 O가 과잉으로 쌓이는 상황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권장량을 지키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정량을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시 하루 권장량을 짚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비타민 A 하루 권장량은 약 70만 900 마이크로그램 레티놀 활성 당량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고용량 캡슐은 30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을 함유한 경우가 많아 권장량의 34배를 쉽게 초과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이런 고용량을 섭취하면 장기적으로 간에 독성이 쌓여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다 섭취 시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대표적인 증상은 두통, 어지럼증, 피로, 구역, 식욕 저하입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간 기능 이상, 뼈 통증, 탈모, 피부 건조와 가려움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층에서는 간과 신장 기능이 젊은 사람보다 떨어져 있어 이러한 부작용이 더 쉽게 나타납니다. 안전한 섭취 방법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루 권장량만 지키기. 절대로 많이 먹으면 좋다는 생각으로 고용량 캡슐을 반복적으로 복용하지 마세요. 둘째, 자연식품 중심 섭취. 당근, 시금치, 단호박, 고구마 등은 안전하고 충분한 비타민 O를 제공합니다. 셋째, 복용 전 전문가 상담. 간이나 신장 질환이 있거나 다른 영양제를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복용량을 조절하세요. 주변에 눈 건강이나 피부 건강 때문에 고용량 비타민 O를 자주 복용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안전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우리 몸은 자연, 식품에서 필요한 만큼의 비타민을 얻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량 영양제를 무작정 복용하는 것보다 자연식품으로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며 장기적으로 건강에 유리합니다. 특히 중노년층이라면 간 건강과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연식품 중심 섭취를 생활화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많은 중노년층 분들이 피로감이나 체력 저하 혹은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 철분제를 섭취합니다. 특히 직장 생활이나 가정에서 바쁘게 활동하다 보면 피가 부족하다, 체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고농도 철분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무조건 많이 먹으면 피가 좋아진다는 생각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빈혈 예방과 체력 유지에 필수적이죠. 하지만 고농도 철분제, 즉 필요 이상의 철분을 섭취하면 장 점막 손상, 변비, 혈액 속 산화 스트레스 증가, 간과 심장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외 연구 사례를 보면 철분을 필요 없이 고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한 사람들에게서 위장장애, 변비, 복부 통증, 소화불량이 흔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한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빈혈이 없는 성인 120명을 대상으로 고농도 철분제를 6개월간 복용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철분제 복용군 중 약 30% 이상이 변비, 소화불량, 복부 통증을 경험했으며 일부는 혈액 검사에서 혈액 속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경고 신호였습니다. 중노년층은 특히 철분 과잉으로 인한 위험이 더 큽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간과 신장이 예전만큼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철분이 몸에 쌓이면 쉽게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필요 없는 철분제 복용은 혈관, 간, 심장에 장기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철분을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핵심은 정확한 혈액 검사를 통한 확인입니다. 단순히 피로하거나 체력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철분제를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의사나 검진센터에서 혈액 검사로 혈중 철분, 페리틴 수치, 헤모글로빈 등을 확인한 후 부족한 경우에만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자연식품을 통한 철분 섭취입니다. 철분은 살코기, 달걀, 두부, 콩류, 시금치, 브로콜리 등 다양한 식품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기류에 들어있는 철분은 흡수율이 높아 소화기관에 부담을 덜 줍니다. 채소와 콩류에 들어있는 철분도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와 토마토, 브로콜리와 파프리카를 함께 먹는 식단은 철분 흡수를 최대화하면서도 위장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용 방법의 조절입니다. 철분제를 꼭 복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하루 고용량을 한 번에 섭취하기보다는 소량을 나눠서 복용하는 것이 장 점막 손상과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공복에 복용하면 흡수가 높지만 위장 장애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행동 유도 멘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주변에 철분제만 믿고 고농도 복용으로 장 건강에 문제를 겪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안전한 방법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철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필요 없는 사람에게 고농도 철분제를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장 점막 손상, 변비, 혈액 속 산화 스트레스 증가, 간과 심장 부담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혈액 검사 후 부족한 경우에만 복용하고 평소에는 자연식품 중심의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중노년층 건강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작정 많이 먹으면 좋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안전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농도 철분제를 함부로 복용하는 대신 자연식품으로 충분히 보충하고 꼭 필요할 때만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복용하면 장 건강과 혈액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E를 항산화제로 알고 계셔서 자연스럽게 건강보조제로 선택합니다. 특히 중노년층은 피부 노화 예방, 면역력 강화, 심혈관 건강을 위해 비타민 E는 무조건 좋다는 생각으로 쉽게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꼭 알려드려야 합니다. 바로 고용량 비타민 E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체내에 쉽게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에서 섭취하는 양은 안전하지만 고용량 캡슐이나 보충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혈액이 묽어지는 경향이 생기고 이로 인해 출혈 위험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2005년 미국에서 발표된 한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는 하루 400 IU 이상의 비타민 E를 장기간 섭취한 성인에서 심장질환과 뇌출혈 발생률이 유의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이미 혈액을 묽게 하는 약, 예를 들어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등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고용량 비타민 E를 함께 복용하면 작은 상처나 뇌출혈에도 치명적인 출혈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E 보충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비타민 E를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비타민 E는 견과류, 아보카도, 올리브유, 해바라기씨, 시금치 같은 자연식품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호두와 아몬드 한 줌, 올리브유 드레싱 샐러드를 곁들이면 고용량 보충제 없이도 충분한 항산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필요할 때만 보충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혈액 검사나 생활 습관을 통해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 의사 지도 하에 적정량을 복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무작정 고용량을 복용하면 장기적으로 출혈 위험, 심혈관계 이상, 간 기능 부담 등 부작용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행동 유도 멘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주변에 비타민 E를 무작정 복용하며 출혈이나 심장 문제로 걱정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안전한 방법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비타민 E는 항산화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고용량 보충제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고 자연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견과류, 아보카도, 올리브유, 시금치 등은 맛있게 즐기면서도 안전하게 비타민 E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중노년층 건강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많이 먹으면 좋다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 안전하게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E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량 보충제보다는 자연식품으로 충분히 섭취하고 필요할 때만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복용하면 심혈관, 건강과 출혈 위험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중노년층이 장 건강을 위해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를 선택합니다.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소화를 돕는다는 장점 때문에 식사 후 습관처럼 캡슐이나 가루 형태의 보충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프로바이오틱스가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의 경우 일부 프로바이오틱스는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면역력이 저하된 고령자가 고농도의 살아있는 균을 포함한 보충제를 섭취하면 드물게 혈액 내 세균 감염, 폐혈증 혹은 장 점막 손상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고위험군에서 프로바이오틱 보충제를 과다 섭취할 경우 장내 균주가 장벽을 통과해 혈류로 들어갈 위험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장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음식으로 장내 균형을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저염식 식단, 발효 음식, 충분한 식이섬유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을 매일 조금씩 섭취하고 채소, 과일, 통곡물 등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고 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충제를 복용해야 할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장 질환, 면역력 저하, 만성 질환 등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 가능한 균주와 용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보충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령층이라면 캡슐형, 분말형, 드링크형 등 다양한 형태보다는 안정성이 검증된 소량 제품을 추천합니다. 또한 주변에 장 건강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안전하게 장 건강을 관리하도록 알려주세요. 장내 균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조금씩 개선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프로바이오틱 보충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일 뿐 장 건강의 근본은 자연식과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충분한 물 섭취, 규칙적인 식사, 발효, 음식, 식이섬유를 통한 균형 잡힌 식단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즉, 고령층이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무작정 고농도 보충제를 복용하기보다는 식품을 통해 천천히 자연스럽게 장내 균형을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만 전문가의 지도 하에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장내 유익균은 늘리고 감염 위험은 최소화하며 장 건강과 면역력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주변에 장 건강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과 내용을 공유해 함께 안전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셔서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세요.